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탈린그라드를 영화로 찍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1993년에 독일에서 만든 영화 스탈린그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탈린그라드를 다룬 영화를 한 4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 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nemy at the Gate라고, 이게 상당히 유명한 영화죠. Enemy at the Gate. 이거 2001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스탈린그라드의 저격수들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저격수와 이쪽 저격수, 독일군 저격수. 독일군 저격수로는 에드 해리스, 러시아군 저격수로는 주드 로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9,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네요. 아주 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여러 번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또 러시아에서 만든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야기가 2003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그 전투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3천만 달러를 들어가지고 6,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러시아 영화로는 해외 수입이 최고였다고 하네요. 최고였다고. 제가 본 이 독일에서 만든 스탈린그라드, 이것은 1993년이니까 스탈린 이 유명한 전투 6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이 진쪽, 독일에서 침공한 쪽이죠. 그리고 졌습니다. 에서 만든 거, 러시아에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양쪽을 맞춰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전투 장면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 건물을 놓고 2층은 독일군, 3층은 러시아군 해가지고 한 건물에서 막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큰 공장에서 이쪽은 독일군, 저쪽은 러시아군 해가지고 건물 안에서 막 대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고 뭐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스탈린그라드의 그 도시 건물 하나하나를 다 싸워서 접수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이 스탈린그라드는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 아주 역사적 전투입니다. 전투로 뭐 유명한 전투가 있죠. 스탈린그라드 전투, 미드웨이 해전, 뭐 과달카날 해전, 뭐 노르만디 상륙 작전, 옛날로 올라가고 보면 한니발과 로마군의 그 칸나의 전투, 뭐 한국에서는 한산도 싸움, 황산벌 싸움, 뭐 많은데 어느 하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전투,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투를 꼽으라면 뭘 꼽을까요? 웰링턴. 1815년에 웰링턴과 나폴레옹이 대결했던 워틀루와 스탈린그라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틀루는 그 전투 하나로 나폴레옹이 이것이 끝장나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워틀루도 전투도 영화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탈린그라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 약 6개월이죠. 이걸 설명을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독일군의 이 러시아 침공, 독소 전쟁을 설명해야 됩니다. 1941년 6월 22일에 독일군이 한 2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소련을 침공하면서 파죽지세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체 전사자가 7천만 명이 돼요. 민간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독소전쟁에서만 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은 소련, 1,000만 명은 독일, 그리고 독일 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독소 전장이 얼마나 큰 전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거의 모스크바 감락될 뻔했는데 무엇이 소련을 당시에 스탈린을 살렸느냐 하면은 가을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전차군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 시베리아 쪽에서 가지고 있던 예비 병력 50만 명을 마지막에 스탈린이 방어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독일군의 공격을 모스크바 앞에서 막아내고 상당히 반격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이후에 독일군이 저지당하는 최초의 경우였습니다. 그게 모스크바 전투입니다. 1941년 12월. 그러다 해가 넘어갑니다. 1942년 되니까 이제 히틀러가 한 번 더 이제는 스탈린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공세를 취하는데 볼가강 남쪽으로 병력을 보냅니다. 코카사스 지역으로 가가지고 유전지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던데 거기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볼고그라드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아주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 스탈린그라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점점 독일군과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 병력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 처음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양쪽이 한 20만 명씩 이것밖에 안 됐는데 점점 그 주변에 병력을 집중시키니까 나중에는 소련군 100만, 독일군 100만, 200만이 한 도시를 점령하는 거기에 점령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병력이 집중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판돈이 막 올라간 거죠. 판돈. 그렇게 된 데는 이 도시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의 이름이 스탈린그라드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스탈린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이 도시를 점령하면은 소련의 길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이름, 명칭,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름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42년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동원된 병력이 양쪽 각 100만 명. 대포가 양쪽에 만문을 넘었습니다. 만문. 우리나라 대포 다 합쳐봤자 한 2,000개. 만문의 대포. 비행기는 한 500대, 600대. 탱크도 각 1,000대씩. 어마어마한 병력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독일군. 이 도시를 직접 점령하는 군대는 제6군이었어요. 제6. 5.6 할 때 제6군의 파우루스 원수가 지휘하는 약 30만 명, 26만 5천 명, 26만 5천 명이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끈질기게 저항을 하면서 건물 하나하나를 지켜냅니다. 건물 하나하나씩 접수해가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여기에 사상자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영화를 보면은 좀 질립니다. 너무나 잔혹하고 해서. 그런데 스탈린이 가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더니 작전을 하나 구상을 합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속으로 독일군 제6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역포위 작전을 합니다. 도시는 내어준다. 도시 점령하라. 도시 점령한 독일군을 역포위해버리는 거죠. 그 작전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1942년 11월에 약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스탈린그라드는 점령해요. 그러나 점령한 게 그게 바로 무덤이 되는 거죠. 역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약 26만 명의 독일군이 점령한 스탈린그라드에 고립이 되고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위가 되니까 히틀러가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유명한 만슈타인 장군이 지휘하는 구원군을 보냈는데 결국 뚫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만약 히틀러가 고립된 제6군의 파울루스 원수에게 당신도 탈출해가지고 구원군과 연결하라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절대로 탈출하지 말라. 현지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사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후퇴를 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구원군도 이제 차단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포위한 소련군이 총공세를 펴는데 결국은 1943년 2월에 파울루스 원수가 히틀러의 사수 명령을 거부하고 항복합니다. 항복을 할 때 9만 5천 명이 포로가 됩니다. 독일군 9만 5천 명. 그러니까 26만 됐다가 한 20만 명 죽고 전사하고 9만 5천 명이 포로가 되는데 끔찍한 것은 그 9만 5천 명이 포로가 돼서 소련군에 끌려가죠. 살아서 나온 사람은 5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건 뭐냐? 독일군과 이 소련군은 이데올로기가 달랐어요. 하나는 나치즘, 하나는 공산주의죠. 이데올로기가 다른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종교 전쟁, 이념 전쟁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사실은 종교 전쟁이니까 지금 멀쩡하게 이웃에서 같이 잘 살던 사람이 얼굴도 똑같고 같이 알라신 믿는 사람이 지금 한 4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인구가 한 2천만 되는 나라에서 한 500만은 어디 난민이 되어버리고 그중에서 해외에 나간 사람이 한 몇백만이 되죠. 그리고 40만, 50만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념전쟁, 종교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9만 6천 명이 포로가 됐는데 5천 명만 살아서 참혹한 전쟁이죠. 그러면은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사자가 얼마냐? 전사자가 200만 명입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상방 전사상자입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쳤습니다. 200만 명의 전사상자가 났습니다. 한국전에서 죽은 사람, 전체 죽은 사람, 군인만큼 맞먹는 거네요. 전투 하나에서 200만 명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히틀러가 졌습니다. 독일 육군의 상승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뒤에부터는 소련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유명합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기가 낀 독일군을 소련군이 이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듬해 43년 여름 되면은 쿠르스크라는 데서 대평원지대, 러시아의 대평원지대에서 2,000대씩 동원한 탱크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독일군이 완전히 진 건 아니지만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소련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로 밀고 들어갑니다. 약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전쟁도 보면은 기가 딱 꺾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전입니다. 결전. 스탈린그라드가 그런 결전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의해서 소련이 미국과 맞먹는 강대국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이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보면은 독일군은 전체 병력의 70%를
이 독소 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독소 전장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만디 상륙해도 거기에 배치한 병력은 3, 소련 전선에 투입한 병력이 7대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결판은 독소전에서 났고, 독소전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이 이겨서 역전이 된 것이고, 그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소련이 미국과 맞먹는 공산진영의 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을 겨루다가 결국 레이건 등장 이후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너졌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